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고 어떤 인연은 평생 기억될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하고 때로는 가까웠던 사람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익숙함과 정 때문에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곤 합니다. 한때 소중했던 인연이었으니 쉽게 포기할 수 없고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소진되거나 스스로를 잃어가는 관계도 존재합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 지금의 인연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무의미한 의무감에 얽매여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관계가 끝나가는 4가지 신호를 살펴보고 스스로를 더 사랑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될 작은 힌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마지막 신호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함께 있어도 외롭다. 얼마 전 오랜만에 학창시절 친구를 만났습니다. 학창시절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울던 소중한 인연이었죠. 그런데 그날 친구와 마주 앉았을 때 뭔가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친구는 메뉴를 고른 후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대화보다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급한 일이 있겠거니 이해하려 했지만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의 반응은 점점 무심해졌고 저는 마치 공허한 벽에 대고 말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친구는 계속 핸드폰을 보며 대화에 집중하지 않았고 저는 점점 대화가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감정적으로 멀어졌으며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교감을 나누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는 관계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던 사이였다면 이제는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야 하는 부담감만 남아있다면 이미 마음의 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만남이 여전히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가? 만약 기대나 설렘 없이 의무감으로만 만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때가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2. 사소한 일에도 짜증과 불만이 커진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저녁을 함께하던 자리에서 과거 여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친구가 그때 숙소 이름 기억나? 라고 물었고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억이 안 나네라고 솔직하게 말했죠. 그런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그것도 기억 못해? 너 원래 이런 거 잘 까먹더라. 답답하다. 그 순간 웃음소리가 멈추고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물론 친구는 장난으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날따라 그 말이 유독 마음에 박혔습니다. 마치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 기분이었죠. 이처럼 사소한 말과 행동에서 짜증과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는 관계의 균열을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와 공감이 줄어들었을 때 이런 감정이 더욱 쉽게 표출됩니다. 관계에서 자주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관계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만약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시간이 많다면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상대의 기쁨에 공감하지 못한다. 회사 동료가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축하해 주었지만 저는 마음 한편에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운이 좋았던 거겠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죠. 이런 감정이 드는 이유는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라고 합니다. 건강한 비교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상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경쟁이 아닌 협력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가까운 사람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 새로운 모임에서 알게 된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친절했지만 대화 속에 미묘한 비꼼과 가르치려 드는 태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의 진심을 감지합니다. 상대가 겉으로 웃고 있어도 그 안에 숨겨진 무시나 자기 우월감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런 감정을 무시하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직관은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를 빛나게 하지만 나쁜 인연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관계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은 더 나은 나를 위한 용기입니다. 떠나는 것이 두렵겠지만 새로운 인연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래된 나뭇잎이 떨어져야 새싹이 돋아나듯 관계에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중 어떤 인연은 우리의 삶을 밝히는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서로의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자리에서 멈춰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위해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들은 분명합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과 불만이 쌓이며 상대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직감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익숙함에 기대어 그 관계를 놓지 못하고 애써 외면하려 하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지혜이며 머물러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미련을 붙잡는다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소모하게 될 뿐이죠. 미국 작가 리처드 바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네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자유롭게 놓아줘라. 돌아온다면 너의 것이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집착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떠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입니다. 오래된 나뭇잎이 떨어져야 새싹이 돋아나듯 관계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놓아야 할 사람을 떠나보내야 더 좋은 인연이 다가옵니다. 미련 없이 떠나보낼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의 곁에는 더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좋은 인연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